지금 말씀드린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중소형주로 갈까, 이 판단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아직 주도주 내릴 때는 아니다. 주도주에서 본격적으로 내릴 때 대표적인 이제 그 신호 중 하나가 코스피 지수가 완전히 부러져서 추세 하락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주도주들의 이익이 피크아웃 찍었다라는 게 가시화되면은 그때는 주도주에서 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지수, 우리나라 지수 부러졌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살짝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윗방향으로 보는 게 평균적인 여론의 의견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유럽연합처럼 우리가 따로 최애국 대우로 15%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나올까요? 나올 일단 확률이...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문서화로 명문화 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수출리면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도 경험했잖아요. 반도체한테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2에서 300% 관세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니까 트럼프의 말을 좀 저희가 대비를 하려면은 문서화된 합의문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 반도체 주가의 상승 동력은 아직 기대해보기 어려울까요? 이거 반도체도 뭐 차별화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나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고 가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트럼프가 100에서 200%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유럽처럼 이제 15%는 적용시켜 줄 것 같아요. 이미 뭐 투자 같은 경우도 약속했고,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주요 기업들 간에 MOU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양해각서들을 체결했잖아요. 이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주는 게 바로 최애국 대우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주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이들의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향방과 또 엔비디아 실적,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부터 지켜보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민감도보단 다른 것에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발표할 걸로 다들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다. 그쵸. 제스낭 CEO와의 포옹 포옹 정도? 이외에는 뭐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랑 테슬라의 받은 수주가 사라지거나 네.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서는 예전보다 확실히 상황은 좋아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더 가려면은 이제는 파운드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파운드리빨 호재로 7월 달에 주가가 20% 이상 떴고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HBM3 통과, 그리고 HBM4 협력 여부, 그리고 이제 DDR5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메모리 업황 바닥 통과 여부,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8월달, 9월달에 관세 데이터까지 좀 확인을 하고 엔비디아의 그 인증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3분기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그냥 조금 쉬었다 가는 주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은 HBM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내에서는 저는 대안이 될 거다. 최근에 뭐 8월 달에 조정 좀 세게 받기는 했지만 여기도 내러티브나 실적은 훼손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것도 역시나 단기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삼성전자에서 수급을 뺏긴 거, 이 영향들, 수급적인 측면이 큰 거지, 그들의 주가 본연은 움직였던 동력들은 저는 훼손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죠. AI가 죽으면은 HBM 죽고, 그럼 SK 하이닉스도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할 텐데, 지금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AI 버블론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에는 타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좀 궁금합니다. 그 HBM 쪽들은 수요가 내년까지는 지금 짱짱이 버텨줄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지금 득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소문보다 믿음이 있었네요.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AI 버블 논란도 하루 이틀 정도의 이벤트로 저희가 그쳤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뭐 버블을 본격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주가 매력도가 조금 더 큰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 2달 정도에 한해서고, 그 4분기부터는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저희가 흔히 말해 소외주라고 불렸던 이들 주식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구간이어서 이 관세 피해 수출주들이라고 하는 이 소외주들, 여기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좋아질 일만 남았네, 이 국면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역시도 재밌을 수가 있다. 그럼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떠오르는데
현대차 그룹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는 자동차주 요즘에 좋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을 찍는 게 8월 말인데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관세 피해 수출주들은 4분기부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도 저는 수익 낼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품목 관세도 있지만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까지 그쵸. 겹쳐서 부담인데 이게 어떻게 하반기에 여기는 더 나빠질 만한 게 없죠. 일단은 뭐 논란들은 있었긴 하지만 그 다른 나라 국가들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관세가 25% 맞았던 거 이제 15%만 맞으면 되잖아요. 의미 있는 게 실적에는 증분이 되는 요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선은 그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업종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이고 분홍색이 내년까지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인데 최근에 보시면 쟤네들이 살짝 꼬리를 들고 있죠. 이게 턴어라운드 신호가 지금 보일랑 말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연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이게 낚싯대 역할을 하면서 아래로 꼬꾸라질지 아니면 계속 위로 올라갈지 이게 관건인데 저는 앞으로 여기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은 그 나빠지기보다는 더 상향될 여지들이 저는 더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반기 때로 가면 갈수록 미국 내 수요들은 저는 계속 좀 더 뒷받침이 될 것 같고 왜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 여력들이 더 생기게 되고 이거는 내구재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재들의 수요 개선들을 도모한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소외주의 반격이라고 하는 불린 장세였잖아요.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들도 거의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7월 달에 그 자동차를 포함해서 소외주들 주가 랠리할 때 자동차는 뭐 들었다 나갔다 약간 좀 간본 형태의 수급만 유입이 됐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급 측면에서도 아직 몸집이 가볍고 주가 측면에서도 더 빠질 만한 룸들은 높지 않다. 더군다나 여기는 그동안에 잊혀졌던 작년에 밸류업 대장주 하나가 자동차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완전히 거기에서 싹 다 이탈해버려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아마 인베스터 데이가 있을 때 그때 주주 환원을 발표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주가는 반응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자동차주는 저는 지금부터는 저도 뭐 어지간해서는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모아가기에 좋은 주식이다. 웬만한 유튜브 나오면 이제 모아가기 좋은 주식 막 여러 가지 소개하는데 예, 저도 이거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저는 모아가기에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자동차가 주가의 매력도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참 손이 안 가는 게 캐즘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뭐 예. 그렇죠. 네.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도 여기서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자동차랑 달들게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여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주식이다. 그래서 여기는 4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2차 전지한테 거는 게 ESS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 뭐 이게 SK 하이닉스 반도체 HBM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저도 종종 받는데 제가 뭐 산업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HBM이랑 ESS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HBM은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주문받아서 이제 수주받는 방식이라면 ESS는 입찰 경쟁식이니까 그 근본적인 이제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 그릇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뭐 붙일 수는 있는 재료가 ESS이긴 할 텐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좀 먼 미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반도체 HBM이랑 좀 비교하기 그런 게 그렇죠. 거기가 메인이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수요 회복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오다 보니까 돌파구 차원에서 찾는 네, 여러 거라 가지 재료들을 찾아보는 그런 거죠. 것 같네요. 근데 네. HBM도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왜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럴 수 있다. 네. 완전히 그 상점 몇 개가 됐으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면 또 바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 네. 그 안에서 이제 바이오 이 컨셉인 것 같고 산업단에서 접근 안 하고 이렇게 매크로 단위 탑다운에 네. 접근해 봤을 때 바이오도 자동차랑 비슷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사실상에 올해 가장 소외되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의약품에 대한 그 관세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라갈 만하면은 트럼프가 몇 마디 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이런 식의 주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의약품 관세가 확정이 되는 제대로 확정이 되는 시점이 바이오주들이 진입 타이밍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금리나 사이클이 들어가면은 성장주라는 컨셉 하에서 봤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도 올해도 비슷했던 것처럼 바이오주들 주가는 한번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연준이 금리나 50bp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정도 제일 세게 올랐던 게 바이오주들이었죠. 하루에 뭐 10%씩 오르는 주식들도 많았었고 물론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너무 세게 오르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뭐 몇 개월째 이어지긴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 주가 거의 못 올랐던 이 상태에서 몸집도 가볍고 수급도 가벼운 상태니까 바이오주들도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걸로 주제를 묶어주셨는데 반대로 더 이상 좋아질 게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뜨는 게 조선, 방산. 원전 주도주들이죠. 요즘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도주들 지금 주가 조정을 가지고서 다들 이제 이제 주도주 이제 내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으로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중소형주로 갈까 이 판단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직 주도주 내릴 때는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도주에서 본격적으로 내릴 때 대표적인 이제 그 신호 중 하나가 주가가 부러져야 됩니다. 전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완전히 부러져서 추세 하락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주도주들의 이익이 피크아웃 찍었다라는 게 가시화되면은 그때는 주도주에서 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 부러졌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제가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뭐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살짝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윗방향으로 보는 게 평균적인 여론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들 실적들을 보면은 아직 피크아웃 된다라는 징후들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은 주도주에서 뭐 내릴 때는 아니다. 주도주의 비중을 중립 이하로 가져갈 때는 저는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8, 9월 달 이 두 달에 한해서만 놓고 봐도 저희가 항상 뭐 장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애널리스트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두 달 정도의 주가 흐름이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기간에서는 관세 불확실성도 계속 중간중간에 높아질 것 같아요. 관세 불확실성들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관세 무풍주라는 내러티브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관세 무풍주 내러티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조선방산원전 이들 주식이니까 아직은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들이 상존하는 이 기간에서는 주도주 비중 뭐 섣불리 줄여서는 저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이 되는 게요. 조선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구체화될 거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없어서 세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들도 그 큰 틀에서 메인 내러티브는 훼손이 안 됐잖아요. 전 세계 발주 증가량, 미국이 필요한 것들 원전 같은 경우는 AI 산업 수요 발전, 수요 증가 이게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뭐 답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원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여기에 조금 파생시켜서 전력 쪽도 아까 뉴욕 증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주셨는데 국내도 비슷한 기조일까요? 비슷한 기조이죠. AI 쪽들, AI 신들이 지금 뭐 산업에서 성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들은 저는 계속 늘어난다. HBM, 전력기기, 원전 이거는 세 개는 같이 AI 컨셉으로 묶고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좋은 것들은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짧게 봤을 때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업종을 추려주신다면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업종 딱 그냥 그 숫자상으로 뽑아보면은 그 조선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선 나오고 증권 나오고 기계 나오고 저희가 알고 있는 주도주라 불렸던 이들 업종들로 찍히 걔네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최근에 주가 조정 받은 거를 우리가 매도의 기회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뭐 이런 것들은요? 너무 바닥이었는데 2분기까지 3분기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든다 뭐 이런 쪽은 없을까요? 그 실적 같은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2차전지 이 주식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저는 자동차를 지금부터 사도 좋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고 비중을 조금씩 늘릴 만한 업종이 있다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반도체, 그러니까 HBM 말고도 그동안은 저희가 반도체 업종을 살 때 그 100만 원이 있으면은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90만 원, 95만 원 샀잖아요.
이제는 이제 SK하이닉스에 뭐 60만 원, 70만 원치 사고 나머지 20, 30만 원은 삼성전자를 사도 좋은 시기다 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길게 놓고 봤을 때,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관세 피해 수출주들한테 슬쩍 정찰대라도 미리 좀 보내보는 단계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예전에 중간중간에 정찰대 보내면은 정찰대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게 이들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올 만한 주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해주셔서 말인데 혹시 소부장은 아직 시기상조인가요? 소부장도 반도체가 가면은 여기가 가죠. 중간중간에 8월 달에도 이들이 좀 세게 갔었잖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좀 주가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소부장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오는데, 소부장보다는 지금 뭐 대형주로만 대응을 해도 좋은 구간이다. 하반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밴드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950에서 3,550 정도로 4분기 때 시장은 한 번 더 그 신고가 돌파하는 그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 코스피 예상 경로인데, 제가 이 방송 중간중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한국 기준으로는 10월 둘째 주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랑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높고 또 실적 추정에 대한 가시성들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지수는 답보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3분기가 지나고 4분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저는 절충안이 나올 거고, 관세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네, 이 인식들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기업 실적 추정의 가시성 개선을 도모하고 또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까지 들어간다는 점 감안을 해봤을 때 4분기 때에는 시장 레벨업은 저는 한 번 더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한국은 10월 둘째 주냐 특정을 지었냐면은 그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장기 연휴 10일 거의 이제 예. 7거래일 정도 일주일 넘게 쉬게 되는데, 그 전에는 방향성 좀처럼 잘 안 나옵니다. 설령 9월 FOMC 때 예상보다 호재가 터져가지고 지수가 막 전 세계적으로 랠리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9월 말 10월 초 되면은 한번 주가를 약간 현금 마련하려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 나오는 거는 9월보다는 10월 둘째 주 이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호재가 있으면 끊어가고 악재는 계속 가고. 아니면 뭐 악재만 계속 터졌으면은 뭐 네. 쉬어가는 것도 차라리 나쁘지 나은데. 않은데, 저는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네.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시장 방향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그 3분기 때 답보 상태 놓일 때 혹시 네. 코스닥 쪽으로의 자금 이동은? 뭐 일부 이동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 대한 뭐 키 맞추기, 그러니까 예. 업종 간에도 키 맞추기가 있는데 지수 간에도 키 맞추기 있을 거겠지만, 4분기 때 수급의 주체들은 저는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에게 좀 좋은 환경들, 실적이나 수출 측면에서 좋은 환경들이니까 뭐 코스닥보다는 저는 코스피로만 올해 대응을 해도 저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한 5천만 원 갖고 계시다면 네. 어디에 어떻게 분할해서 사실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뭐 한 종목 몰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는 거고, 그냥 그 지역별, 국가별로, 증시별로 봤을 네. 때 지금 있으면은 국내 주식 지금 3천만 원, 미국 주식 2천만 원, 이렇게. 원래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거의 이제 뭐 1,000만 원 혹은 그 이하로 줄이자라는 게 뭐 분위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미국 증시에 대한 그 관심들은, 그 금액들은 저는 늘리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꼭 이거 하나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포인트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 언제 들어갔는지 여부겠죠. 그게 9월 달이 될 것으로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그 하반기 때에는 매크로에 대한 중요성 다시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 한해서는 세제 개편안, 과연 9월에 절충안이 나올지 아니면 10월에 절충안이 나올지, 그게 관건이다. 저는 절충안 나온다라는 의견 변함없습니다. 자, 오늘 만나뵌 손님은 한지영 연구원님이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작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